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이 한강이라는 꽤 유명한 소설가가 뉴욕타임스에 쓴 글이 계속 화제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장에서도 이게 화제가 됐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자기가 알았으면은 청와대에서 그 글을 페이스북에 싣지 않도록 했을 텐데 하는 뭐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외교부 장관이 보기에도 제대로 쓰여진 글이 아니다. 예컨대 6.25 전쟁을 뭐 대리전이라고 했다든지, 노건리 사건을 학살이라고 표현했다든지, 김정은 비판은 하지 않고 트럼프만 비판한다든지 하는 이런 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뉴욕타임스에 실린 게 이게 지금 올바른 것이냐 하는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사람은 이렇게 유명세를 탑니다. 보통 사람이 그런 글을 썼으면은 그냥 묻혀 넘어갔을 텐데, 국제적인 꽤 유명한 상을 받은 소설가니까 이런 비판을 달게 받아야 되고, 그것은 공인으로서 또 뭐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글이 이렇게 화제가 되는 것은 잘 써서 화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균형 감각이 없다. 선악 구분이 애매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으로서의 피와 분별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이 주로 화제가 되는 이유니까요.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쓴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쓰는 것, 더구나 이 소설을 쓰면서 이분처럼 이 세상사에도 관심이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이 조지 오웰이 쓴 몇 개의 충고를 한번 대신 전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조지 오웰은 목숨을 바쳐서 글을 쓴 사람입니다. 죽어가면서 글을 쓴 사람입니다. 죽어가면서. 그 부인이 죽고 본인은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외딴 섬에 가서 피를 토해가면서 쓴 것이 1984입니다. 그것이 출판되고 나서 1년 안에 죽었습니다. 그 1984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문학 작품으로 평가받는 것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죠. 글을 위해서. 사람이 목숨을 바칠 때는 뭐 종교적 신념으로 또는 애국심으로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있는데, 조지 오웰은 그야말로 글을 위해서 순사한 사람입니다. 순사한 사람이죠. 조지 오웰은 따라서 아마 가장 많은 어록을 남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사기가 판을 치는 시절에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혁명이다. 조지 오웰은 친구한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산주의 및 파시즘과 싸우려면 우리도 같은 정도의 광신을 가져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 광신자들을 이기려면 우리는 광신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머리를 써야 이길 수 있다. 공산당을 닮아가지고 공산당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머리를 써야 된다. 이 말은 절대로 진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쟁이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편법으로 나도 그럼 거짓말을 할게 이렇게 하면은 이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물농장이라는 이 우화, 스탈린 전체주의를 풍자한 이 우화 소설의 서문에 조지 오웰은 이렇게 썼습니다. 출판인들과 편집자들이 어떤 기사들을 싣지 않기로 한다면 이는 고발을 당할까 봐 겁이 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나라에서 이러한 지적인 비겁성은 작가나 언론인들이 맞서야 하는
최악의 적이다. 이 지식인들이 가장 약한 게 여론 인기입니다. 여론 인기. 그것을 너무 의식을 해서 꼭 써야 될 걸, 꼭 실어야 될 것을 안 씻는데 이거야말로 지식인은 가장 큰 비겁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 오웰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신의 신념보다 사실을 더 중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50을 채우지도 못하고 죽은 조지 오웰이 시간이 흐를수록 이분이 더욱 빛나는 것은, 그리하여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지성인으로 평가되는 것은 자신이 발견해낸 불편한 사실들, 받아들이기 싫은 불편한 사실들을 자신의 신념보다 늘 앞세우면서 거기에 맞춰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고쳐갔다는 겁니다. 이게 지적 성실성이죠. 자기 신념과 다른 사실이 나오면은 사실을 자꾸 부정하고 싶어지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실을 존중하면서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갔다. 이게 유럽 문명의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사실 중시. 그건 과학, 합리성의 기본이 되겠죠. 1946년 트리뷴지에 기고한 글에서 조지 오웰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이 아니란 것을 알고 사실이 아님이 증명되어도 사실을 왜곡하여 자신들이 옳다는 억지를 계속한다. 지적으로는 이런 과정을 무한대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행동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런 가짜 확신이 확고한 현실과 충돌할 때인데 보통 전쟁터에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지식인은 절대로 내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변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그런데 정신 차릴 때가 딱 한 번 있는데 전쟁이 났을 때다. 이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런 말장난하고 위선적으로 놀다가는 전쟁을 불러들여가지고 혼나는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미국 예일대학의 역사학 교수 중에 존 루이스 가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맹전이라는 그 길지 않는 책인데 아주 명저로 꼽힙니다. 그 첫 문장은 조지 오웰로부터 시작됩니다. 오웰이 스코틀랜드의 주라 섬에서 1984년을 쓸 때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전화도 없고 길도 제대로 닦이지 않는 거기서 글을 쓰고 있을 때 유럽은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조지 오웰은 유럽 문명도 이렇게 해서 끝나가겠구나. 그리고 자신의 생애도 같이 끝나가겠구나 하는 이런 아주 강박관념을 느끼면서 그 마지막 작품을 완성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984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1984년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미국에서 지미 카터라는 이 약간 위선성이 있는 지도자가 미국 외교를 망친 다음에 레이건 대통령이, 배우 출신 레이건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소련 공산주의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1984년. 이 사람은 웃으면서 공산주의를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성격이 낙천적이고 쾌활하고 유머 감각이 있고 흠상궂은 얼굴로 소련 공산당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고르바초프가 등장하고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을 하다가 소련 공산 정권이 무너졌다. 그게 1984년에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조지 오웰이 1984를 쓸 때의 상황과 실제 1984는 완전히 거꾸로 했습니다. 이 조지 오웰은 나는 왜 글을 쓰나 라는 수필을 남겼습니다. 이 글 쓰는 사람들한테 꼭
이 위대한 문장가죠. 문장가가 남긴 글이니까 직업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도 참고로 할 만한 글입니다.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사람은 왜 글을 쓰느냐? 네 가지 동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순전히 이기주의로 글을 쓰는 경우가 있고, 미학적 열정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후대를 위한 기록을 남기려는 글이 있고, 그리고 정치적 의도로 글을 쓴다. 조지 오웰은 글을 쓰는 그 고통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긴 투병 생활과 같은 끔찍하고 기진맥진한 싸움이다. 글을 쓸 때는 영혼을 팔 정도로 고민하고 육체적으로도 감당해야 될 그런 끔찍한 일이 바로 글 쓰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악령에 쉬워지지 않고는 그런 일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악령에 쉬워진 것처럼 어떤 운명적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근사한 표현을 했습니다. 좋은 산문은 세상을 잘 보게 하는 통유리와 같다. 여러분 요새 집을 지으면 통유리로 해가지고 창을 이렇게 넓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 넓은 창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문은 그런 글이라는 뜻이죠. 세상을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도록 하는, 그게 무슨 색칠을 하지 말고 그게 산문이다. 산문 정신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조지 오웰은 정치와 영어라는 수필에서는 좋은 문장을 쓰기 위한 6가지 주의사항을 적었습니다. 이것도 아주 외워놓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이미 많은 활자를 통하여 익숙해진 은유나 비유를 쓰지 말라. 근데 뭐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 따기라든지, 뭐 요새 스포츠 방송을 들으면은 누구가 홈런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아니, 홈런을 쏘아 올리지 왜 홈런포를 쏘아 올립니까? 이런 표현 제발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런 너무 남용되는 표현이 있으면 사람이 실증을 내버리니까요. 두 번째, 조지 오웰의 충고입니다. 짧은 단어가 있다면 굳이 긴 단어를 쓸 필요가 없다. 세 번째, 한 단어라도 줄일 수 있다면 반드시 줄여라.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조지 오웰의 문장이 이렇습니다. 문장이 짧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은 가끔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영어 교재로 쓰이지 않습니까? 부교재로 쓰이죠. 그만큼 문장이 아름답고 단순 명쾌하다.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줄여야 된다. 짧은 단어를 쓰고 한 단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라. 줄여야 명문이 나온다. 그 다음에 능동형 문장을 쓸 수 있을 때는 수동형을 쓰지 말라. 우리가 참 요새 수동형을 참 많이 씁니다. 뭐 되어졌다, 하여졌다 하는 이런 것을 남발하지 말라 뜻이죠. 다섯 번째, 일상적인 영어 표현이 있다면 외국어의 문장, 과학 용어 혹은 특수 용어를 쓰지 말라. 영어에 좋은 표현이 있는데 왜 외국 문장을 쓰느냐? 이것도 우리한테 좀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뭐 음식값이 아주 싸다 또는 합리적이다 하는 걸 음식값이 뭐 리저너블하다든지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뜻이. 여섯 번째, 야비한 표현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위에 든 원칙을 다 깨버려도 좋다. 이건 뭐냐면 문장 하지만은 야비한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야비한 표현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위의 원칙을 다 깨버려도 좋다. 글을 야비하게 쓰면 안 된다. 거짓말 하지만 안 되고 너무 과격한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언어의 위대성을 그리고 그 글을 쓰는 사람의 고통을 이렇게 절절히 표현한 이 조지 오웰의 이 어록은
오륙 중에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국민을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부정하고 기억을 지우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언어를 타락시킨다면 언어가 생각을 타락시키기도 한다. 그냥 나쁜 말을 쓰고 야비한 말을 쓰면 사람도 야비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말이 씨앗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우리도 있습니다. 자유가 그 어떤 의미가 있으려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여야 한다. 아부하는 자유도 있지만 싫은 소리 하는 자유, 그게 진짜 자유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핵심은 완벽성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이 완벽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완벽하지 못한 사람을 막 비판하고 단죄하는 것, 이것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세대는 앞서간 세대보다 더 영리하고 따라올 세대보다 더 현명하다고 상상한다.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모든 세대는 자기가 가장 많은 고생을 했고 가장 현명하니까 우리 세대의 삶의 방식대로 따라오라 하는 이런 오만을 갖게 된다. 이 토마스 제퍼슨은 모든 세대는, 여기에 반대되는 말, 여기 비슷한 말입니다만, 모든 세대는 주권을 갖고 있다는 말도 썼습니다. 모든 세대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것은 그 세대가 결정하는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안 된다. 충고는 할 수 있다. 이런 말하고 좀 비슷하네요. 고통 앞에선 영웅이 없다. 고문을 견디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인류의 선택은 자유와 행복 사이에 있는데 대부분의 인류에게는 행복이 더 좋다. 자유와 행복 중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자유를 포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욕해서는 안 된다. 왜냐? 인간에게 완벽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조지 오웰이 했습니다. 한강이란 이 작가가 조지 오웰을 한번 읽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